흠다운 여성. 전 작가의 시선. 아, 또 그렇게 강조하니까 다들 아닌 줄 알잖아요. 네. 자, 꿀이 떨어져요 제 눈에서. 내가 뭐 버려요? 꿀이 떨어지게? 과장법이네요. 자, 책을 쓰셨어요? 아, 책이 이제 나와요. 그냥 이번 책은 예. 그동안 우리가 반년 동안 탄핵과 예. 또 촛불 집회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까지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힘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서 좀 쉬시고 좀 예. 편안한 기분을 갖게 하는 아주 가벼운 이 사랑과 여행과 그다음에 술과 뭐 아하. 이런 거에 대한 그 가벼운 신변 잡기 에세이예요. 아, 이런 책이 떠요. 아,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타이틀이 사랑을 놓다. 그냥 사랑을 놓다 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랑을 컴마 네. 놓다. 사랑을 놓으면은 예.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죠. 자유에 관련된 거 예. 그런 거죠. 노작을 예. 했나요? 상대방 손을 잡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라. 아우, 진짜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아, 정말 많은 걸 아시네요. 네, 그것만 알아요. 아, 진짜 가볍게 읽는데 삶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나 주말에 예. 사실 책 한 권을 읽는 게 최고의 휴식이거든요. 예. 목욕하면서 이렇게. 근데 저도 그런 걸 제일 좋아하는데 막상 너무 심각한 책을 읽으면 더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제2의 피부이자 예. 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자유로운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도 자유로운 관계, 예. 또 책하고도 자유로운 관계, 그런 관계를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네. 호텔이나 이런 카페에서 좀 네. 편안하게 아무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한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커피 한 잔 하면서 네. 치즈케이크 먹으면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같네요. 호텔에서요? 아니요, 카페에서. 카페에서.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이제 4년 동안에 네, 이제 블로그에다 썼던 글들. 아니요, 블로그에 썼던 글은 한 편도 없고 블로그는 또 블로그대로 생성이 아하.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년 동안 느꼈던 일들이죠.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 제 이제 정치 안 하겠다 개인의 선언하고 난 그 이후. 아니, 뭐 선언까지야 뭐 대단한 거물 정치인도 아니었고. 거물 정치였죠. 근데 저를 돌아보게 된 그런 책이었어요. 예. 제 스스로의 뭐 고백로 같으면 좀 뭐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새롭게 나 자신을 만나는 그런 과정. 네. 왠지 좀 따뜻한 책이 될 것 같다는 느낌. 따뜻하고 예. 또 뜨거운 책이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자, 오늘의 시선은 어디에 꽂히셨습니까? 오늘은 요즘 들어서 이제 그 가인 사건도 있고 예. 또 뭐 수많은 연예계에서 이 팬클럽과 아하. 또 거기에 대한 악플 뭐 무플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사실 연예인하고 정치인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른바 팬덤, 팬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최대의 또 팬덤이 예. 이 문 대통령을 향한 그렇죠. 이 MO의 팬클럽이니까. 젠틀 네. 그런데 네. 가인 얘기를 하셨는데 가인이 브라운 아이드 부하걸. 예 부하걸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 네. 공황장애 있다고 얼마 전에 그 신문에 크게 네.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예. 아마 그 악플을 그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예전에 부하걸에 아마 팬클럽에 있었던 분이 거의 제 생각이면 99%라고 생각해요.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어마어마한 팬을 거들려봤잖아요. 양날의 네. 칼이에요. 그렇죠. 지지하다가 조금만 섭섭하잖아요. 네. 바로 돌아서서 공격해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팬클럽이나 연예인들의 그 팬클럽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도 역시 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꼭두각시라든가 인형이라든가 마리오네트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팬들이 그럼요, 있죠. 그래서 내 말을 듣기를 정확하게 바라는 하세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가인 씨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가인 씨가 올린 내용이 너무 이제 뭐 앞뒤가 안 맞고 왜 이렇게 뭐 문법이 안 맞냐 이걸 떠나기 전에 그 나이의 여성이 사실은 뭐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박했으면 맞아요. 저런 글을 올렸을까.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모는 거잖아요. 예. 여지를 줘야죠. 근데 그처럼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세상엔 얼마나 많아요. 그 중세 때의 종교도 그랬고. 예. 이번에 그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네. 우리 여기서 이제 영화 시간에 소개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재밌는 그 똑같이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재밌는 네. 내용이 있는 게 절벽을 등에 지면 결심이 서고 네. 절벽을 앞으로 보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이제 뛰어내린다는 거는 가장 적극적인 자기 자해 행위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뛰어내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근데 버텨야 돼요. 벼랑 끝으로 모는 건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뛰어내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얘기가 저기 무서워요. 그리고 저 무서운 거 싫어요. 이거 바로 전 시간에 또 테러 얘기했어요. 네. 호러 무비 안 봐요 저는. 그런데 네. 정말 저도 이제 뭐 한 25만까지 갔던 팬클럽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문자, 네. 카톡 이런 걸 하면서 일일이 정치적 행위를 지시해요. 그럼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다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맞서서 공격하거든요. 네. 싫어요. 네가 하세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돌아서 갖고 무섭죠. 또 그 내부에서 세력화돼. 절대 막 공격하면서 세력을 만들어. 네. 안티 세력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네. 나 이 봉도사 참 귀여워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게 그렇죠. 대부분의 팬클럽이에요. 그러다가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정말 이합 집산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서 딱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일종의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시바 료타로라는 일본의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형적인 인공 국가다. 전설도 신화도 없다. 이러는데 현대사회에서 이 팬클럽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인공적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연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팬클럽이라는 것은 첫인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몇 마디의 왠지 말. 좋아. 그렇죠. 급격하게 모였다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200년이 약간 넘는 이제 짧은 역사 속에서 예. 거대한 국가가 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팬클럽도 일종의 패권주의가 있어요. 특히 자기가 사랑하고 막 이 지지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인공적 아이돌 자신의 도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참 무서워요. 그리고 그 아이돌 역시 저도 이제 연예인들을 만나 보면은 연기파인 분들은 정말 그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5분만 얘기해도. 근데 이른바 이제 인기를 먹고 산다는 이 급조된 인공적 연예인들. 짧은 시간에 압축 그렇죠. 성장이 된 분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지시하는 대로만 말을 해왔으니까 기획사와 그다음에 이 팬클럽의 심기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렇죠. CF만 찍다가 어느 날 드라마나 진짜 본격적인 영화를 찍게 되면 오히려 인기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쌩얼이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 컨텐츠가 없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바로 그 몰락의 과정을 길게 겪긴 예. 했죠. 오래 가긴 했지만 그런 거를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네. 연예인들 팬덤도 늘 존재하고 있었지만 네. 정치인들 팬덤이 무척 늘어. 그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폴리테이너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죠. 1호가 정봉주. 근데 이제 봉도사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친해서가 아니라 예.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볼 때는 저도 이제 아이돌 같은 폴리테이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의외로 참 이렇게 들은 것도 많고 집어넣으려는 의지도 강하고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참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회의하게 되죠. 정치인 팬클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리고 예. 정치인들도 정치인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한나라당의 대표 시절이나 이러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박풍이 불고. 그래서 예. 그걸 보고 이제 김무성 의원이 저는 그때 이제 초짜 그 정치 입문생이라 대변인. 네, 예. 잘 몰랐죠.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쫙 몰려드니까 아주 복잡한 얼굴로 그걸 보더니 전 대변인 저렇게 인기 있는 정치는 우리가 대권 후보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 아니겠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초짜였으니까 순수하게 인기하고 지지도는 다른 거죠. 또 이제 이렇게 걸쳤어요. 사실 정확하죠.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 있으면은 본인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죠. 이 홀리는 순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판단 능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홀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에게 홀리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지지자로서의 저는 최고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고 비판적 그럼 지지자가 돼야 김무성 된다. 의원도 당시에는 박근혜 그 대표한테 홀려버린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 대선에서 이 김무성 의원이 사실은 돈을 정말 많이 댔죠. 이 건물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에어컨도 사고 이러면서 에어컨 적게 산다고 오히려 또 사람들은 비판했지만 다 김무성 의원이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2007년, 2012년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요즘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팬클럽 갖고 있는 경우는 아주 이렇게 유명한 경우 아니고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있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역시 대중적인 기반이 있으면 대우를 받잖아요. 예. 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지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뭐 봉도사님이라든가 뭐 정치를 안 하는데도 팬클럽이 있거나 이런 건데 요즘 많아졌어요. 근데. 많아졌죠. 그리고 예. 의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관리도 하고 보좌관들이.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정치가 광장 정치라고 하지만은 이건 비상시에 광장 정치를 나온 거고 광장이 진짜 아고라라는 이제 다음에서의 그렇죠. 그 이제 이 공간도 있지만은 정말로 정치라는 것이 이제는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되거든요. 예. 자, 오늘 현충일인데요. 정치쇼는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전효옥 작가님과 함께 전 작가의 시선. 오늘은 시선이 머무르는 것 팬덤, 팬. 그런데 자, 뭐니 해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이 제일 셉니다. 네. 네. 제일 막강 파워. 네. 요즘 20, 30대 중에 대통령 덕질이 취미인 사람들이 많대요. 사진 모으고 잡지. 근데 네. 덕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일본의 오타쿠에서 나온 거예요. 네, 오타쿠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네. 그건 부정적인 의미인데 네. 이른바 덕후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도 예, 있죠. 네. 말을 바꿔갖고 이제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 네, 네. 이렇게 열광하는 그래서 처음에 건 이제 좋은 덕후에 거예요. 빠진 것을 네. 입덕하다. 네, 네. 입문하다. 이거하고 입문하다.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벼랑 안에 딱 덕후가 되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탈덕인가요? 그건 탈덕은 빠져나온 거고 네. 벼랑 안에 그렇게 된 건 덕통사고가 났다. 아, 교통사고가 아니라 덕통사고가 났다. 그렇죠. 왜냐하면 빵 부딪히니까. 누군가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 사실 예. 교통사고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랬었나요? 네. 처음 보고? 아니었죠. 절대로 아니었죠. 서로 의심의 눈길로 예, 막 보다가. 근데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안민석 의원과 장시호하고 공공장소에서 네. 방송을 통해서 썸 탄 건 뭘까요? 그게 썸 탄 거예요. 아유, 서로가 매우 독특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서로 애증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국회에서 이제 두 차례 이렇게 국회의원 하면서 봤는데 그분도 약간 사차원적인 데가 있어요. 그렇죠. 4차원까지 갈 정도의 컨텐츠는 안 되고 한 3.9차원. 아니, 내리사선 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시기도 참 어려운. 네. 네. 예. 자, 덕후 넘어가기 전에 네. 재밌는 문자 올라와서 이명무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는 국민의 눈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정답이고요. 자, 5423님 금요일 자 이거 뭐 말이 왔다 갔다 해. 화요일 코너
매주 기다리고 있고요. 전혁 작가님 화이팅.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도중 하차를 얘기하세요. 봉도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 사진도 네. 잡지 책 달려. 네. 이게 거의 독특한 현상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가도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정도 인기를 누렸고 또 이제 중국에 가도 시진핑도요. 상당히 그런 인기를 누려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팬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 뭐 관광지라든가 상점가를 가보면은 그때 김수현 얼굴이 있는 티셔츠하고 시진핑 얼굴이 있는 이야. 티셔츠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는 예전과 다른 연예인들과 같은 인기에 좀 더 민감하고 또 인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인기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 같잖아요. 나타났다 변하면 훅 사라지고. 그럼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보다는 정치인들이 덜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은 하루 아침에 그 무대에 있는 스팟라이트가 이렇게 딱 꺼지면서 정말 끝나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도 있고 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그보다는 이제 낙선이라는 내지는 공천을 못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 비슷하게 환청이 막 들리고 그런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봉도사나 저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뭐 쿨한 편인데. 우리가 맨갑이에요 그 정도쯤이면. 그렇죠. 우리는 하도 이제 그런 고통이나 고난의 행군을 많이 해봐서. 근데 제가 재선에다가 떨어진 사람 네. 그 통원치료 정신과 네. 여러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직접 들었는데 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띵띵 이런 왜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콜이 오잖아요. 들어오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환청이 들는데요. 그리고 자려고 그러면 의원님들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입장해 주시기 본회의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들려서 참 다행인지. 아니 근데 초선 한 분들은 그런 게 좀 덜한데 재선 상선 아니에요. 갈수록 초선했던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초선했던 분한테 그래서 나는 아닌데 그렇죠. 연예인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인이나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이제 냉정하게 다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팬클럽을 저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저는 팬클럽을 제가 스스로 이제 닫자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이 숫자조차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의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이 진심이 아닌 마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마음이고 성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내가 하나 했더니 제가 좋아했던 유행가의 한 구절이었어요. 네, 그게 참 멋진 일이었죠. 네, 제 인생에서는. 그런데 요즘 이제 보면 그 팬과 팬클럽은 닮는다.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이제 탈권위의 특징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인터넷 댓글 보면 문재인 인이라고 불러요. 인이. 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네. 유행어죠 요즘. 그러면서 이제 막 밀어주는 분위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댓글 세려받아요.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기류를 탈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한 순간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거고 또 정치라는 것이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 이 팬클럽도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이상한 정도로 자기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팬클럽이 연예인 팬클럽에는 처음에는 뭐 누구를 위한 팬클럽이지만 나중에는 팬클럽에서 또 싸우게 돼요. 예를 들면 동방신기하고 JYJ하고 그 팬클럽이 분화가 되면서 또 JYJ 같은 경우도 저도 그걸 이제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모 팬클럽과 여동생 팬클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 팬클럽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도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뭐 오피스텔에 이제 본부를 차려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동생 팬클럽들이 돈이면 다냐 이래가지고 우리 카페에서 만난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구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JYJ도 이제 이 눈앞에 없어요. 이모 팬인데 이제 말하면 여동생 팬들끼리 엄청 싸우는 건데 정치인 팬클럽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떻게 봐요?
그 제 팬클럽에 있다가 네. 한 사람이 막 그 돈도 잘 쓰고 네. 영향력을 행사를 해. 네. 그리고 어느 지역의 장이야. 네. 그분이 느닷없이 그 팬들을 다 데리고 나가요. 있죠. 그리고 자기 팬클럽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요. 근데 몇 개월 지나면 결국 없어지긴 없어지죠. 하는데. 네. 그 무슨 심리예요, 그럴 때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분은 목적을 갖고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처음서부터. 네. 그리고 아. 어떻게 보면 봉도사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발화하고 일종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 아까 이 중동에서의 그 복수에 알겠어요. 이 컬처가 있다고 그랬는데 팬클럽에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피해갈 네. 수 없는 네. 대한민국 대표적인 정치적 팬클럽 박사모. 네. 지금 박사모 난리 났어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박사모는 굉장히 특이한 팬클럽이었고 예. 저도 거기 있는 분들을 많이 아는데 그 팬클럽은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하고 굉장히 달라요. 다르죠. 일종의 우상 숭배의 수준을 처음부터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 네, 숨졌던 그 이춘상 보좌관의 팬클럽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관장을 했는데 저도 한번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예. 근데 그 팬클럽을 방치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굉장한 우상화를 이 세뇌 내지는 착시를 부르게 하더라고요. 우상화, 네,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 박 대표님은 태생부터 저희하고는 참 다른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겪었던 것은 거의 뭐 신화 속의 한 페이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주님에서 여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 말을 우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분은 나빴지만은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죠. 전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솔방울 따서 수리탄을 만드시고 나뭇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시고. 네. 이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제일 그 박근혜 우상화. 전 대통령을 반대했던 게 뭐냐면 저쪽에서는 김정은이라는 그 저기 3세가 예. 이쪽은 또 2세인 이거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팬클럽이라는 거는 진정한 팬클럽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고통이나 고난을 보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초기에 노사모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순수했고요. 바보 노무현을 지지하는 그렇죠. 거니까. 바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수없이 되풀이된 낙선인데 이게 일종의 프로메테우스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불을 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도전했고 또 돈키호테의 정신이고요. 사실 관심 있는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진성 지지자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 예. 이룰 수 없는 꿈, 또 돈키호테의 무모한 도전을 아주 사랑했기 때문이죠. 팬과 정치인 네. 이 사랑을 오래 유지하려면 사랑 전문가로서 제가 보기에는 비판적 지지자들이 되도록 팬클럽에 계신 분들에게 끊임없이 저를 각성시켜달라. 저를 비판해 주세요. 비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오히려 그 팬클럽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근데 저도 그런 걸 제일 좋아하는데 막상 너무 심각한 책을 읽으면 더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제2의 피부이자 예. 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자유로운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도 자유로운 관계 예. 또 책하고도 자유로운 관계 그런 관계를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네. 호텔이나 이런 카페에서 좀 네. 편안하게 아무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한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커피 한잔 하면서 네. 치즈케이크 먹으면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같네요. 호텔에서요? 아니요. 카페에서. 카페에서.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이제 4년 동안에 예, 이제 블로그에다 썼던 글들. 아니요. 블로그에 썼던 글은 한 편도 없고 블로그는 또 블로그대로 생성이 아하.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년 동안 느꼈던 일들이죠.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 제 이제 정치 안 하겠다 개인의 선언을 하고 난 그 이후. 아니 뭐 선언까지야 뭐 대단한 거물 정치인도 아니었고. 거물 정치였죠. 근데 저를 돌아보게 된 그런 책이었어요. 예. 제 스스로의 뭐 고백록 같으면 좀 뭐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새롭게 나 자신을 만나는. 그런 상황으로 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 뛰어내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얘기가 저기
무서워요. 그리고 저 무서운 거 싫어요. 이거 바로 전 시간에 또 테러 얘기했어요. 네. 호러 무비 안 봐요 저는. 그런데 네. 정말 저도 이제 뭐 한 25만까지 갔던 팬클럽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문자, 네. 카톡 이런 걸 하면서 일일이 정치적 행위를 지시해요. 그럼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다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맞서서 공격하거든요. 네. 싫어요. 네가 하세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돌아서 갖고 무섭죠. 또 그 내부에서 세력화돼. 절대 막 공격하면서 세력을 만들어. 네. 안티 세력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네. 아, 나 이 봉도사 참 귀여워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게 그렇죠. 대부분의 팬클럽이에요. 그러다가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정말 이합 집산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서 딱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일종의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시바 료타로라는 일본의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형적인 인공 국가다. 전설도 신화도 없다. 이러는 그런 과정. 네. 왠지 좀 따뜻한 책이 될 것 같다는 느낌. 따뜻하고 네. 또 뜨거운 책이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자, 오늘의 시선은 어디에 꽂히셨습니까? 오늘은 요즘 들어서 이제 그 가인 사건도 있고 예. 또 뭐 수많은 연예계에서 이 팬클럽과 아하. 또 거기에 대한 악플 뭐 무플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사실 연예인하고 정치인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른바 팬덤, 팬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최대의 또 팬덤이 예. 이 문 대통령을 향한 그렇죠. 이 MO의 팬클럽이니까. 젠틀쟁이. 네. 그런데 네. 가인 얘기를 하셨는데 가인이 브라운 아이드 부하걸. 예 부하걸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 네. 공황장애 있다고 얼마 전에 그 신문에 크게 네.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예. 아마 그 악플을 그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예전에 부하걸에 아마 팬클럽에 있었던 분이 거의 제 생각이면 99%라고 생각해요.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어마어마한 팬을 거느려봤잖아요. 양날의 네. 칼이에요. 그렇죠. 지지하다가 조금만 섭섭하잖아요. 네. 바로 돌아서서 공격해요. 아 그리고 일종의 이제 팬클럽이나 연예 흠다운 여성. 전 작가의 시선. 또 그렇게 강조하니까 다들 아닌 줄 알잖아요. 네. 자, 꿀이 떨어져요, 제 눈에서. 내가 뭐 버려요? 꿀이 떨어지게? 과장법이네요. 자, 책을 쓰셨어요? 책이 이제 나와요. 그냥 이번 책은 예. 그동안 우리가 반년 동안 탄핵과 예. 또 촛불 집회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까지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힘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서 좀 쉬시고 좀 예. 편안한 기분을 갖게 하는 아주 가벼운 이 사랑과 여행과 그다음에 술과 뭐 아하. 이런 거에 대한 그 가벼운 신변 잡기 에세이예요. 이런 책이 떠요.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타이틀이 사랑을 놓다. 그냥 사랑을 놓다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랑을 컴마 네. 놓다. 사랑을 놓으면은 예.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죠. 자유에 관련된 거 예. 그런 거죠. 노작을 예. 했나요? 상대방 손을 잡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라. 아우 진짜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정말 많은 걸 아시네요. 네, 그것만 알아요. 진짜 가볍게 읽는데 삶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나 주말에 예. 사실 책 한 권을 읽는 게 최고의 휴식이거든요. 예. 목요인들의 그 팬클럽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도 역시 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꼭두각시라든가 인형이라든가 마리오네트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팬들이 그럼요, 있죠. 그래서 내 말을 듣기를 정확하게 바라는 하세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가인 씨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가인 씨가 올린 내용이 너무 이제 뭐 앞뒤가 안 맞고 왜 이렇게 뭐 문법이 안 맞냐 이걸 떠나기 전에 그 나이의 여성이 사실은 뭐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박했으면 맞아요. 저런 글을 올렸을까.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모는 거잖아요. 여지를 줘야죠. 근데 그처럼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세상엔 얼마나 많아요. 그 중세 때의 종교도 그랬고. 예. 어. 이번에 그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네. 우리 여기서 이제
영화 시간에 소개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재밌는 똑같이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재밌는 네. 내용이 있는 게 절벽을 등에 지면 결심이 서고 네. 절벽을 앞으로 보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뛰어내린다는 거는 가장 적극적인 자기 자해 행위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뛰어내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근데 그 버텨야 돼요. 벼랑 끝으로 모는 건 뛰어내릴 수밖에